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계시고 서영교 있고 그 전에 법사위 간사를 하시던 김승원 의원님 계시고 또 우리 일 잘하는 박은정 의원님 계시고 검찰개혁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영배 의원님 계시고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좌장을 맡아주신 서보학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선택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동호 교수님, 이웅옥 교수님, 장주영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그리고 검찰 개혁의 활동들을 할 때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고 끝내는 저까지는 아니었는데 추미애, 박은정 잡으려고 비상계엄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상계엄도 저희가 다 국민이 막아주시고 드디어 내란이라고 하는 판단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백대현 그리고 어제 이진관 판사들이 이건 내란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라고 하는 판단도 다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법원이 그래도 내란을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게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두 분만이 아니라 저도 검찰 수사 엄청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엄청 받고 저희들 여론의 그 검찰이 흘리는 온갖 자료들에 의해서 고생도 엄청 많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몸으로 위기를 엄청나게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했습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그리고 경찰에게 넘어오는 수사권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겨놓았던 것을 한동훈 등이 또다시 다 악용해서 그 검찰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끝내는 비상계엄까지 불법으로 내란까지 저지른 일까지 갔습니다. 세계 검찰의 수사권 정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내란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찰 과정 개혁 과정 속에서 수사권은 정리를 확실히 하자. 그래서 검찰은 공소청으로 가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하게 하자라고 하는 대전제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났고 제가 행안위원장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 다른 나라 그 상황까지 다 보았는데요. 검찰은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정도 이거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소해야 되는데 이 범죄 니네가 가지고 온 증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증거 좀 더 채워봐. 이렇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분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경찰이 제가 행안위원장에서 경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서 수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세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교체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국수본 안에 넣어두고 수사도 필요하면 다시 그 안에서 한다면 제가 보기엔 검찰로 보안수사권 이야기는 정리되고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더 우리 안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장치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박차를 가해서 한다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좀 더 박차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민생범죄입니다. 국민들이 우선 그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 있게 그리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내는 일에도 훨씬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사위 간사 역임해 주신 경기 수원시 갑의 김승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2022년 5월 31일 그 초선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바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주장을 하고 또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2021년 원래는 이제 2월 달에 법안을 내고 6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가 그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여 당에서 이제 잠시 좀 멈추라고 한 것이 지금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저희가 졌고 저희가 이제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국민적인 명령과 시대의 사명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요구와 사명에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힘겨루기 같아서 더욱더 분발해야겠다,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도 벌써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오셨는데요. 정말 좀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될 듯 될 듯 하다가 또 잘 안 되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야말로 또 이번에야말로 꼭 끊어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좀 더 나은 또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한번 다시 다짐을 해보면서 개최해 주신 박은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마 이 막중한 사명을 법사위에서 주관하시면서 통과시켜 주실 추미애 위원장님께도 더욱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초선 때부터 철험회로서 항상 함께해 주신 민영배 의원님께도 동지애로서 정말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맡아주셨던 광주 광산구 의뢰 민영배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토론회 안 하고 끝나야 되는데 또 하게 돼서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가슴이 시립니다. 또 해야 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돌멩이를 밀어 올려서 딱 고정시키는, 그래서 검찰개혁이 오늘 주제처럼 완성되는 그런 계기로 좀 오늘 이 토론회가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역시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정치검찰의 난동의 잔영이 여전히 남아서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검찰개혁특위 했을 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검사라는 직명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야지 비로소 완성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제가 와서 이 자료집을 쭉 일별해봤는데 발제해 주신 김선택 교수님 발제 내용에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 즉 보안 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직접 수사 안 된다. 딱 정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면 오늘 토론회로서는 도달 지점이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동호 교수님 그래서 토론자분들의 이 내용도 보니까 거기에 다들 동의를 하고 계셔서 오늘 이 토론회의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정립이 돼 있다. 검찰개혁 완성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정립이 돼 있다 싶습니다. 이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예, 추미애 위원장님 저 밀고 올라가자 그러시니까 이번에 끝까지 밀고 올라가서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 마련하신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금 국면에서 좀 언론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이 토론회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검찰개혁 쟁점 때문에 만들어진 토론회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존경하는 김선택 교수님께 당시에 보안사건 관련해서 그러면 외국의 선진국에는 검사가 보안사건을 행사하는지 입법례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드렸고, 그래서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오늘 그러면은 토론회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저희가 정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토론회를 하게 잡아놓은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장을 맡아주신 서보학 교수님, 또 존경하는 또 우리 김선택 교수님, 윤동호 교수님, 이웅혁 교수님, 장주영 변호사님, 김비성 변호사님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에 이렇게 고견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수사권은 사실은 검찰개혁의 쟁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갑자기 쟁점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보안 사건을 검사에게 주냐 마냐 이것이 너무 큰 이제 쟁점이 되어서 뜨겁게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모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에도 검사들이 보안 수사 개념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러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모두 방치하는 것인가, 범죄자 천국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그것은 어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권력의 분립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가진 많은 권한,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검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과 중수청에게 주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법률가인 검사가 통제하도록 하는 그것이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보안 수사권도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해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현재 형사 사건 150만 건, 작년에는 141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사건들 중에 보안 수사 요구라고 있습니다.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이 9만 건 정도 됩니다.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하는 통계를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통계가 없다고,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기록 쪽수가 는 거, 이것도 모두 보안 수사로 보고 있거든요.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검찰에서 하는 그 보안 수사는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수사의 충실을 기할 수 있고 사건의 완결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길 것인가? 그러면 수사 인력은 검찰청에 그대로 남고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인가? 우리가 보안 수사권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것을 주냐 마냐로 너무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끝난 논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입니까?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기소권을 통제하는 기소 대배심이라든가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제대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99%가 발부되는, 그래서 영장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 국면의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검찰개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몰돼서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로 경찰이 명실상부하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민생, 사회적 약자 사건입니다. 그것이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은 그것은 민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뭉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은정 의원님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그 장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재배치를 할 테니까요. 그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현수막 앞쪽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박 교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네. 교수님. 제가 여기 하고. 예. 예.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부학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토론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부학 교수입니다. 미리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이 문제가 불붙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토론회를 잘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듣고 저도 많이 착잡했는데요. 오늘 뭐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범죄로부터 민생을 지키고 또 범죄 피해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겁니다. 이게 뭐 검사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칼을 두 개 다 쥐어주게 되면 그걸로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고 또 타락하게 돼 있고 민생과 인권을 침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아까 우리 민영배 의원님 계셨는데 민영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 정상화 특위 그 위원을 한 3개월을 했었고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수청법, 공소청법 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국가수사위원회법 이것을 한 3개월간 열심히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의 기본 전제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에도 보고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마련된 안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정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이 다시 굴러내려온 기분이라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 국회가 이 법의 주도권을 갖고 이 법을 완성해 주실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또 일반 시민들을 민생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태 교수님은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실 것이고, 지난 그 비상계엄에 이어진 내란 과정에서 헌법 학자 회의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헌법 그 질서, 헌법 규범을 회복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예, 어제 한덕수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 그 첫 열매가 맺어진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헌법 학자신데 또 우리 형사법 학자 못지않게 굉장히 깊은 그 글을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선택 교수님한테 발제를 청해 듣되 저희가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발표는 오래전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그야말로 평화롭게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주 기습적인 그 입법 예고가 있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국가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구축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전혀 그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뭐 그 기왕에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의 그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진 안을 그렇게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국가 일을 처리하는 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발제문은 좀 시간이 된 거라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제 생각을 한 20분 내외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오늘 토론자분들이 써온 내용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로 써오셔서 거기에 의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팩트를 좀 일단 분명히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1년 매년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접수되는 사건이 2024년 기준으로 30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경찰 킥스에 입력되는 통계가 300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소가 되는 거,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되는 건이 60만 6,500건쯤 돼요. 60만 건입니다. 현재 기소되는 거는.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 비율은 한 5,700건 정도, 0.9% 정도입니다. 0.9, 1%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기소를 잘한 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에서 잘 이걸 봐서 그렇게 된 건가? 이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감점받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런 정도다. 이걸 일본에서는 자랑스럽게 정밀사법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 법원에서 통제된다고 하는 말은 허구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금방 무죄율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유죄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정을. 무죄율.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0.9%라고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